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주로 어떤 자아 상태에 머물러 있나요? 자아 상태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환경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죠. 우리 각각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자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에릭 번은 개인의 성격을 구성하는 수많은 생각, 감정,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성격에 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구조화한 방식을 만들어서 성격 구조를 분석했는데,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PAC 자아 상태 모델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부모 자아 상태와 성인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자아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아 상태는 만 5세까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주변 어른들의 또 권위적인 인물들의 태도나 행동을 내면화한 것과 또 아이가 스스로 10개월 이후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독자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능력과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는 경험, 또 어린 시절에 5세까지 경험했던 즐거웠던 또는 슬펐던 여러 가지 감정, 태도, 행동 패턴들,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로 이렇게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우리들의 내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자아 상태의 기능을 통해서 나누어 볼 때 부모 자아 상태는 남을 잘 돌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키워주는 양육적인 nurturing parent 부모 자아 상태가 있고, 한편으로는 남을 비판하고 가르치고 통제하는 controlling parent로서 또한 critical한 parent로서 기능하는 비판적 부모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자 상태는 추리하고 외부의 자극을 평가하고 정보를 모아서 미래 행동의 수행에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금 여기에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자아 상태와 부모 자아 상태의 현실 검정 기능을 수행해서 과거의 묵은 자료의 근거에 살지 않게 하고 현실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자아 상태를 조절하고 중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성인 자아 상태입니다. 이런 성인 자아 상태가 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행동에 자율성이 있으며 개인의 성취와 행복은 물론이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아주 사회적 기능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 자아 상태에서는 자신의 사고나 감정, 행동을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프리 차일드, 자유로운 어린이의 기능과 타인의 말이나 규칙 등에 순응하는 어린이, 어댑티드 차일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린이 자아의 한 부분으로 충동적이고 호기심과 요구가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농담을 즐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훈련되지 않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특성으로 선천적인 예술적 소질이나 창의력, 직관력 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좀 예술적이고 언제나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를 자주 활용하겠죠. 이 자아 상태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 부모에게 훈련되고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어린이 자아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부모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한편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려면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암묵적인 룰을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은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시각에 민감해서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두려움을 보이거나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고 삐쳐서 철수하는 행동 등을 보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반항하기도 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기도 하는 이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어린이 자아 상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자아 상태 중에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P, A, C 세 가지 자아 상태가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자아 상태는 성인 자아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생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린이 자아 상태가 발휘가 돼야 즐겁게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고,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부분이죠. 어린이 자아 상태의 놀이성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야 노년이 돼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너무 꼰대스럽기만 하다면 부모 자아 상태가 경직되게 나타나고, 어린이 자아 상태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면의 적절한 부모 자아 상태와 어린이 자아 상태가 각각 잘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는 아동을 통해서 볼 때에도 어떤 아이는 되게 어린데도 성숙한 것 같고, 친구들을 잘 돌보고 우는 친구들을 달래주기도 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자의 양육적 부모자 상태가 잘 발현돼서 나오는 아이죠. 또 한편으로는 친구의 흠을 잡고 친구에게 따지고 혼내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아이인데도. 그럴 때는 비판적인 부모자 상태가 주로 나타나는 아이겠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꾸 선생님에게 지적을 당하는데도 계속 장난을 치는 아이는 자유로운 어린자 상태가 주로 나타나는 것일 것이고, 누구에게 말을 잘 못하고 수줍어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면서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지나치게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며 행동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연령과 상관없이. 그럴 때 그 아이는 성인 자아의 상태를 잘 발휘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또 상대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자아 상태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교류 유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P 부모 자아 상태, A 성인 자아 상태, C 어린이 자아 상태.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우리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A가 성인 자아 상태에서 지하철은 몇 분마다 다녀요? 10분마다 다녀요. 이렇게 B가 아무런 사심 없이 얘기하게 되고 서로 아주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했던 경우에는 아주 건강한 의사소통의 방식인 상보적 교류라고 얘기해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예상 밖으로 뭔가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이거나 또는 잘못 이해되거나 이렇게 돼서 뭔가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잘못된 교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심 없이 그냥 성인자 상태에서 오늘 왜 도시락 안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녀가 마치 자기를 비난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엄마가 가방에 넣어둔다고 했잖아요. 엄마 잘못이라고요. 이렇게 비판적 부모자 상태로 받아치면서 대화하고 있을 때 서로 자아 상태가 맞지 않고 또 기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교차적 교류라고 한다면 이면 교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면 교류입니다. 이중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성인자 상태에서 여보 오늘 산에 안 가? 또 성인자 상태에서 오늘은 산에 안 가요 라고 하고 있지만 그 밑에 흐르는 어린이자 상태에서 어떤 대화가 있냐면 꿍꿍이가 있는 거죠. 집사람 산에 가면 외출해야지. 어디 내가 없으면 나가려고 어림도 없지. 안 갈 건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내면으로 이면으로 이런 교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대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면 교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군가 좀 취약한 대상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더 심한 구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이면 교류가 있을 때에도 부부 갈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긴 하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부모 자녀 간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놀아, 나가 놀아. 공부하기 싫어하지 마. 안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꿋꿋이 굳이 학원 절대 못 그만두고 아니라고, 아니, 학원 다닐 거라고 하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왜냐? 그 이면에 공부 너 안 하면 너 우리 집에서 대접 못 받는다.
그거 아는 거죠? 이면교류로 공부 안 하면 미워할 거잖아. 어우, 그건 싫어. 그냥 학원 그냥 꿋꿋이 다닐래요. 아니,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학원을 그만둬? 다닐 거예요. 힘들지만 계속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솔직한 말을 서로 못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아 하고 있는데 내면으로는 엄마 두고 가면 안 돼. 엄마 옆에 있어야지. 자녀도 겉으로는 이제 엄마 원하는 걸 아니까 나는 엄마랑 노는 게 더 좋아 라고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뭘 원해요? 나도 나가서 놀고 싶어. 근데 엄마랑 멀어지면 엄마가 화낼까봐 무서워. 금쪽 상담소에 나왔던 그 부모에게 떨어지지 못하고 자꾸자꾸 엄마에게 치대고 칭얼거리고 가까이 붙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은연적으로 흐르는 내면의 이면교류에서 너는 엄마를 떠나면 안 돼. 넌 내 새끼야.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녀는 엄마를 버릴 수 없지. 다양한 이중 구속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건강한 분리 개별을 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엄마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고 엄마의 비율을 맞추면서 옆에 항상 붙어 있게 되면서 그 양가 감정, 엄마가 좋기도 하고 답답하게 구속하는 게 화가 나고 싫기도 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춘기 소년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부모와 더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어떤 때는 부모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또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싫고 구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낄 때 아주 양가 감정에 극단을 치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맞춰야 되기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중 메시지에서 벗어나려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연습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의 자아 상태는 주로 어떤 자아 상태가 주로 나타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면에 내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기능을 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순응하는 어린이 또는 자유로운 어린이가 너무 나타나서 주변에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일까? 또는 너무 비판적인 부모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성에 차지 않고 즐겁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도 너무 화를 내는 것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영상이 네, 그 금쪽 상담소에 나왔던 6세까지 젖을 먹는 아이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 네, 교류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엉이 상담소 오늘의 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